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30기 옥순이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경남 드립을 쳤는데 그 내용이 좀 명확치가 않아요. 물론 그 종경남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얘기를 했는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지금까지 존경이라는 단어를 썼던 그 출연자들, 그러니까 이상형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었던 출연자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좀 비슷했습니다. 그 상대를 보면은 대부분 전문직이거나 아니면은 경제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좀 에둘러서 표현을 했었던 사람들인데, 물론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죠. 진짜로 어떤 그런 생활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행동, 생각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 내가 좀 뭔가 배울 수 있는 남자, 자연스럽게 그 존경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남자, 그런 남자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대부분이 경제력과 관련된 그런 단어라고 보여졌거든요. 자, 이번에 현숙의 자기소개를 보면은 현숙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었어요. 좀 경제력이 있는 남자,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자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사실 경제력에 대한 얘기는 저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사랑이 중요하다, 느낌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부분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좀 드러냈다라는 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기준치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경제력이 있는 남자,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자, 과연 어느 정도 돼야 그 기준에 만족할까? 이게 모르거든요. 내가 집이 한 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지, 아니면 상위 몇 프로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경제적으로 안정됐다고 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기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구나, 나 정도로는 좀 부족하겠구나,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가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순의 자기소개를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자기소개를 보면은 나이는 92년생, 만으로 33살, 그리고 서울 동작구에 살고 있고, 그리고 네 자매 중에서 셋째. 일단은 네 자매라는 것도 요즘 그렇게 평범하지는 않은 그런 형제 구성이고, 많죠, 생각보다. 그리고 어릴 때 엄마가 운동을 하라고 무용을 시켰다. 그래서 무용을 전공을 했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원해서 했던 건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대학교까지는 잘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용 쪽으로는 거의 엘리트 코스라고 보는데, 선화예중, 선화예고, 학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졸업 코스입니다. 코스. 그 사전 인터뷰 때 보면은 그 아버지께서 이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집하고 둘이서 같이 자취를 했다고 했거든요. 아버지하고 같이. 그 아버지의 그 노력, 아버지의 희생, 그 희생을 발판 삼아서 그 엘리트 코스를 완성을 한 거죠. 소질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본인도 그 무용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춤출 때 보니까 자료 화면으로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냥 얘기할 때하고는 좀 다르게.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그 무용을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치면서 학원을 경영을 했던 것 같아요. 학원 운영을 했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빌드업을 합니다. 어떤 빌드업이냐? 필라테스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죠. 그래서 무용을 하고 나면은 발목이 너무 아팠다고 하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제 시범을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시범을 보이는 것조차 힘들 만큼 발목이 아팠다. 그래서 재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발목이 아프고 뭔가 부상이 있고 그러면은 공부가 아니고 병원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지속적인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한의원을 가서 침을 맞는다든지 이런 치료들이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재활 공부로 빠지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공부를 시작을 해서 현재는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이 포장을 하기는 했는데 뭐랄까요, 그렇게 막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발목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을 가야죠. 내가 공부를 해서 필라테스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필라테스는 현재 같은 건물에 하나를 더 열어서 두 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두 개를 운영할 정도면은 그만큼 잘 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사실 필라테스 좋은 거죠. 재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운동이다 보니까 운동이라 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나는 솔로에 나왔었던 출연자들을 보면은 필라테스를 하는 그런 출연자들이 별로 그렇게 성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죠. 보면은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다가 무용 관련돼서 선화예중, 선화예고, 그리고 이화여대까지 나왔는데 무용을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필라테스로 갔다라는 거. 필라테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요즘 보면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다가 아니면은 백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필라테스를 여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옥순이 걸어온 그런 경력이 많이 아깝다. 그렇지만은 뭐 발목이 아프다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상형에 대해서 물어보죠. 어떤 이상형이냐? 그러니까 옥순이 자기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다. 이상형. 예, 그러면서 예시를 든 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뭐 거시기가 거시기한 것도 아니고 예시라고 든 게 너무나 막연해요. 막연해.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를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상황은 뭐고 이런 생각은 또 어떤 건지. 그럼 대표권하고 이희경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남자. 그런 남자들을 보면은 뭐 금수저라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사람 빼고 진짜 자기 관리 철저하고 내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능력도 있는 존경할 만하죠. 충분히 그런 부분도 당연히. 그렇지만은 앞뒤 싹 잘라먹고 그냥 존경할 수 있는 남자. 이게 남자 출연자들로 하여금 현타가 오게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대부분 알아들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할 수 있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그런데 저거를 저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했다라는 거는 약간 음흉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다. 왜 표현하지 못했을까? 직접적으로. 현숙은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왜 옥수는 표현하지 못했을까? 물론 성향의 차이도 있을 거고 뭔가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민망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존경이라는 단어가 나쁜 거는 아닌데 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어떤 존경인지를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짜친다라는 거죠. 차라리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남자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잘 설명을 하면은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조리 있게 설명을 하면은 충분히 그 부분도 어필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막연하잖아요. 너무 막연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민구스러우니까. 차라리 자기 관리를 잘하는 남자라든지 자기 일에 집중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남자라든지 얘나 같은 말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존경할 수 있는 남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돼서 좀 짜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든 것도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그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생각이며 왜 중요한지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남자 출연자들 반응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꿈꾸는 그런 결혼 생활은 이제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 그러면서 친구 같은 그런 관계로 지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자매가 많아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녀를 많이 낳고 싶은 생각이 있다. 상철이 4명도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하죠. 사실 요즘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고 싶어 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지만은 애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옛날에 아버지 세대 때 그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하고 지금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는 환경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아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혹시 아이를 많이 낳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이 4명 낳고 나면은 사실상 일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경제력이 있는 능력 있는 남자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보면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질문도 별로 없었고 물론 편집을 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확실히 옥수는 남자의 그 경제력에 좀 주안점을 주고 있는 것 같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성적으로 끌리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만 넘어가면은 이제 남자의 경제력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여자 출연자들 탑2는 영자하고 지금 현숙인데 과연 그 3등은 누가 될까? 3등 자리가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옥순도 충분히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거는 같은데 일단 웃음이 많은데 좀 과하다. 그래서 웃는 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과한 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과하다라는 거는 뭔가 자신이 감추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좀 투영이 된 그런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영자도 웃음이 많은 편이긴 한데 옥수는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 웃는 게. 그래서 웃을 때 웃는 거는 좋은데 이게 웃어야 될 상황이 아닌데도 그냥 웃음으로 뭔가 마무리하는 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자중하면 좋겠다. 물론 조절이 되진 않겠지만은. 자, 그리고 영숙은 좀 반전이 있었어요. 제약회사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약사더라고요. 약사 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과. 보니까 약사 생활도 했었어요. 약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브랜드 매니저로 좀 영역을 확장을 해서, 그리고 약간 다르잖아요. 이거는 회사 생활을 하는 거고 약사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는 거랑은 쪼끔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은 멋있어 보였다. 본인이 일에서 얻는 성장하고 성취가 중요한 편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하던 약사를 그만두고 지금 마케팅 관련된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더 맞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자친구로서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준다고 하면서 본인 얘기를 하는데, 회사에서 영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영어 앱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보는데, 그거를 하루 100개 외우는데 30분 걸린다고 해요. 이제 머리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그게 사용한 지 2년 반이나 됐는데 빠진 게 일주일도 안 된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그 어플을 이용해서 단어를 외웠다라는 거. 그리고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꾸준함에서 나오는 신뢰를 쌓는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아까 여자친구로서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영어 앱을 2년 반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했다라는 거는 연인으로서의 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꾸준한 편이다. 하나를 시작을 하면은 쉬지 않고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편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사람과의 관계는 좀 다르죠. 공부를 내가 꾸준히 하는 거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꾸준히 이어간다라는 거는 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은 상대방을 불안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빠질 수 있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나한테 빠진다. 그게 본인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예고편에 보면은 어떤 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굉장히 많이 쪼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는 거하고, 노력을 하는 건 좋아요, 당연히.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어떤 노력이냐, 그리고 그 노력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관계라는 게 좀 그래요. 내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꼭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초반에는 좀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이게 항상 움직여요, 관계라는 건. 똑같은 걸 하더라도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유연성이 많이 필요하죠. 사람과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는 유연성, 그리고 임기응변도 필요하고 영숙이 말한 대로 꾸준함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 좋은데 예고편에서 봤던 그 쪼는 장면이 살짝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물론 어떤 상황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은,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글쎄요, 그렇게 플러스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라는 배우자상은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려는 사람,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도 뭔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포용을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장거리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주말 부부가 좋다고, 주말에 뜨겁게 사랑을 할 수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횟수는 사실 약간 영숙 같은 경우는 매일 만나고 싶어 하는, 매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인 것 같은데, 어쨌든 상대방 스케줄에 맞춰서 그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보면은 영숙은 좀 반전 매력이 좀 있었고, 그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실제 사람과의 관계는 겪어봐야 안다. 내가 아무리 백날 나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봤자 결국은 내가 한번 겪어보면은 다 알게 되거든요. 나는 싸울 때 어떤 스타일이다, 잠수 타는 스타일이다, 그때그때 풀어야 되는 스타일이다, 이해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한번 싸워보면은 답이 나와요. 그리고 다음은 정숙입니다. 정숙은 좀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약간 남자다움이 있어요. 엉뚱한 매력도 있는 것 같고, 지금은 경기도 의정부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초중고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자라났다고. 그리고 대학은 단국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은 경찰, 여경이죠. 그리고 자기 학생 생활 기록부에 보면은 그 성실, 긍정, 솔선수범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것도 매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좀 뚝딱거리는 것들도 있고, 뭔가 말하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게 귀엽게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 따라서는 조금은 어설퍼 보일 수도 있는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행정 업무 담당이라서 주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교대 근무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전출도 가능하다. 강제는 아니고 희망에 따라서 지역 전출도 가능하다고 해요.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대한 그런 걱정들,
그런 것들이 좀 덜한 편이겠죠 그러면은. 그 적성 테스트를 하면은 항상 군인, 경찰 이런 것들이 나와서 관심은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관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고민만 하고 있는 찰나에 공부를 해 보니까 좀 재미있더라 형사법이. 그리고 나름 정의롭고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형을 보면은 겉모습은 테토남, 그리고 성격은 애견남. 뭐 애견남이라는 게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좀 좋게 얘기를 하면은 좀 다정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뭐 그런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진짜 막 여성스럽고 그렇다라기보다도 막 괜히 겉멋들어 가지고 오빠가 말이야 오빠만 믿어 뭐 이런 말들 되게 싫어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순자는 나이가 95년생, 만 30살. 나이가 어리죠. 막내예요. 그리고 고향은 울산, 지금은 서울 관악구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회사에서 헬스 브랜드 상품 기획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취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운동 중에서도 복싱, 킥복싱. 뭐 킥복싱은 뭐 자료 화면은 나오진 않았지만은 복싱은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생활체육 시합도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뭐 열정이 뭐 대단하죠. 그리고 이상형이 있다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남자. 그리고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관계가 자기는 좋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남자는 너무 밝고 명랑한 성격보다는 좀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런 사람이랑 더 맞는다고.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나 싫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죠. 게으른 사람. 정말 꼴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은 좀 부지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주 안 만나고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는 게 좋다. 약간 자기 생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저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보면은 두 번, 두 번도 많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만나는 거를 선호하지 않는다. 저거는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저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놓고 나는 많이 만나는 거 안 좋아한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남자 입장에서. 사귀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은 당연히 자주 보고 싶을 건데. 그래서 저런 것들은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여자 출연자들은 뭐 누구나 그렇지만은 매력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매력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과연 이성적으로 남자한테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력인가. 인간적인 매력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인간적으로는 다들 매력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 지수가 좀 떨어지는 분들도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은 혼자서 식사를 좀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뭐 다 얘기는 안 했지만은 누구나 남자의 경제력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중요하고.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해서 나는 경제력이 있는 남자가 좋다. 좀 안정적인 남자가 좋다. 이런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해서 그게 안 돼도 된다. 그게 없어도 된다는 아니거든요.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가장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돈을 엄청 벌어야 된다거나 전문직이어야 된다거나 또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좀 능력 있는 남자, 열심히 사는 남자 누구나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표현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본인의 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